치고 있어? 영상 다 듣고 했는데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과정은 잘 이해가 안 됐어. 이렇게 나타내는 과정? 그래프 그리는 잠깐만, 이거 수업 조금 진행하고 설명해 줄게. 우리 오늘 한한수 먼저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평정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이제 9월 모의고사 딱 한 달 정도 남았잖아, 그치? 근데 저번 6월 달보다 조금 더 N수생들 많이 합류를 할 거고, 그치? 한데 이번 달에 급식표 아직 자세히 안 받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여기 평정이랑 한한수로 했던 거, 요거 기출 정리하는 것, 기출 정리가 아니라 이제 기출에서 태도 정리하는 것들은 꾸준히 계속 해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엔제가 지금 사람마다 좀 진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진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좀 엔티켓 말고 다른 걸 좀 먼저 풀고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냥 그 급식표 자체에다가 그냥 이번 주 엔제 미적분, 다음 주 또 엔제 수원, 엔제 수투, 엔제 미적분 이렇게 그냥 이름 안 쓰고 넣어놨으니까 그냥 엔티켓에서 좀 멈추고 복습을 좀 많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복습을 이제 다시 한번 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하나 더 돌려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원 엔제를 이제 추천을 해줘서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유형별로 단원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계속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유형별 단원별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무는 우리 주말에 보고 있는 모의고사 3개가 있지. 미니 모의고사랑 그 다음에 서킷X랑 강대X 이렇게 3개 있는데 그 어려운 거 맞아. 어렵고 지금 60점대 나오는 친구도 거의 없어.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80점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맞던 친구가 지금 20점 정도 깎인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아무튼 그렇고 이게 좀 두 개는 좀 어려울 수 있어. 그 다음에 작년이나 재작년 모의고사는 이렇게 좀 나눠주고 있잖아. 거기에서 컨스턴트 모의고사는 22문제짜리 공통 모의고사인데, 공통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2회분씩 해서 8회분을 이제 이번 달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미적모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미적분만 좀 더, 미적분이 좀 더 약한 친구들이 있거든. 8문제 중에 최소한 6문제 정도는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뭐 5문제나 그 밑으로 맞을 때도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걸 좀 더 많이 풀어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일주일에 4회분씩 해가지고 좀 묶어서 주려고 하고 있어. 그래서 요거 이제 꾸준히 풀면서 여기 주말 수업에 하고 있는 컨텐츠도 더 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 방학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좀 잘 정리되어가? 일주일 남은 거 아니야? 아닌가? 더 남았어? 2주 남았어? 아, 내가 착각했네. 큰일 날 뻔했네. 백사 쪽으로 가가지고 오늘 미분법에 대한 얘기 쭉 다 해볼게. 미분법인데, 미분법에 대한 얘기가 총 이제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를 좀 같이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할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구간별 함수, 이 미분 가능성부터 이제 다시 짚고 넘어가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px가 이렇게 2개로 잘라져 있는 상황인 거지. fx랑 gx 이렇게 잘라져 있을 때 x가 a보다 작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미분을 할 때 P 프라임 X를 만들고 나면은 이쪽이 F 프라임 X, 이쪽이 G 프라임 X 하고 나서 X가 A보다 작다랑 X가 A보다 크다. 등호는 빠져야 되지?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좌미계랑 우미계가 같다라고 해서 푸는 방법을 이제 널리 쓰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걸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전제 조건은 뭐였던 거냐면은 이 연속이다랑 미분 가능이다 둘 다를 포함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쪽이 이렇게 FA랑 GA가 같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A랑 GA가 같다. 요 두 개를 다 써야 되는 걸로 볼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우리 이제 모의고사에서 특히 이런 식 정리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둘을 합쳐가지고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냐면은 넘겨서 FA 빼기 GA는 0, F 프라임 A 빼기 G 프라임 A는 0 이런 관점으로 보지. 그렇게 정리한다 하면은 HX를 이제 FX 빼기 GX로 요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X-A를 적어도 몇 개 갖고 있다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두 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접한다의 상황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빼기 함수가 접한다의 관점으로 해서 계산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떠올려 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만약에 fx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y는 fx고 이게 y는 gx야. 이렇게 됐다라 하면은 이 상황에서 여기가 a야. 됐으면 이쪽에서 이렇게 선택, 그 다음 이쪽은 뭐 이런 방향 이렇게 선택 해가지고 가는 건데 중요한 건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에서 의 접선을 기준으로 본다라 하면은 얘가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우리가 식을 쓸 때 fx에서 gx를 뺀 거는 x-a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식을 쓴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얘를 빼기 함수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쪽이 가고 이렇게 올라간 선 이렇게 만들어서 표시를 해보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쪽에다 일단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것만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미분 가능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 미분 불가부터 한번 따져볼까? 미분 불가를 하면은 FA가 일단 0인 게 유력한 후보라 봐야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다 플러스해서 하나 더 붙은 게 있어. 미분 불가 의심점. 의심점이 아니라 이건 확정이지. F'A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미분 불가 상황. 이렇게 뚫고 지나간 상황에 대해서는 절대값을 씌울 때 미분 가능이 된다. 그치?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FA가 0이긴 한데 F'A가 이런 식으로 접했어. 0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 상황은 여전히 절대값을 씌워도 미분 가능이다. 그치? 요거 그냥 두 개는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단골 소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보고 갈 필요가 있겠지. 그치? 거기 스텝 1, 106쪽에 있는 스텝 1 문제 잠깐 좀 풀어보고 바로 얘기를 해볼게. 스텝 1 문제 잠깐만 풀어봐. 어렵지 않을 거야?
바로 해결됐어? 선이 괜찮아? 제가 안 갖고 있어. 잠깐만. 그 스텝 1에 있는 문제는 그러니까 교과서적 해법에 들어있는 미분결수의 정의로 풀어도 되지만 이 수능적 해법에 보면은 이제 구간별 함수를 나눠놔서 만들어 놓고 계산을 했지. 그렇게 가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야.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한함수에서 합성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얘기였거든. 근데 오늘은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랑 역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그 두 개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 더 있지? 곱함수의 연속성,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이거든.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함수가 뭐 이렇게 된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a야. 근데 y는 얘를 gx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y는 gx. 그치? 그러면 이 a가 미분 불가인 지점을 어떤 함수가 있어. fx라는 함수가 있어. 이게 몇 번을 도와주면은 여기를 미분 간으로 만들까? 한 번만 도와주면 돼. 그거를 좀 정리를 해놔야 돼. 그러니까는 이거 우리 이런 상황이었던 거잖아.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불연속인 애가 있어. 이렇게 불연속. 이 얘를 연속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이 지점에서 한 번 도와주면 되는 거지. 그치? 얘를 연속으로 만들었지. 이렇게 곱해가지고. 근데 이 연속이긴 한데 미분 불가인 애를 y는 gx, fx가 도와주려 하면은 이것도 역시 한 번만 도와주면 얘를 미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게 한함수의 다른 방식으로 증명이 되긴 한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미분결수 정의를 한번 증명을 해보자. fx가 x-a 이면이야. a 이면. 그러면은 식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하고 x-a분의 곱함수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거든. 곱함수는 fx 곱하기 gx 빼기 그 다음에 fa의 ga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두 개를 곱한 거에 미분결수의 정의를 지금 쓰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럼 이거 x-a로 이제 묶이게 되는 상황인 건데 다시 한번 쓰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차피 여기는 0이야. 0으로 사라질 거야. 그치? 0으로 사라지고 2분 fx가 x-a인 거니까 x-a에 gx가 이렇게 남고 밑에가 x-a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럼 이거 식을 정리해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여기가 그냥 gx가 되는 거거든. 그치? 이렇게. 그치? 근데 이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지금 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GA로 존재하게 되는 상황인 거고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게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얘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거 이해됐지? 이 설명? 근데 만약에 얘가 좀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 y는 gx가. 그러면 그때는 이 지점에서 x-의 해 하나 갖고서는 연속밖에 못 만들어. 그치? 얘가 여기를 두 번 도와줘야 미분 간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치?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놔야 돼. 두 번 도와줘야 된다. 왜냐면은 여기 있는 식 그대로 한번 활용해 볼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잖아. 그치? 이렇게 온 상황에서 이 부분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라고 잡혔는데 지금 보면은 a인 지점에서 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의되지 않는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게 결론이 딱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 불연속이잖아, 이 부분. 그치? 근데 만약에 이게 fx가 x-a의 제곱이라 해봐. 이 제곱이면은 그러면 이 식에서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겠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x-a의 제곱에 gx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그럼 여기서 얘 이렇게 둘이 지었을 때 여기가 극한이 x가 a로 갈 때에 x-a 곱하기 gx가 이렇게 남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남아버리면 gx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0이기 때문에 얘를 지금 0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 한 번 있을 때는 얘를 불연속인 상황에서는 한 번 도와주면 연속으로 만드는 거고 두 번 도와줄 수 있다? 두 번 도와준다는 얘기 이 부분이거든? 인수? 영인자가 두 개가 돼버리면 미분 가능까지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지. 어제 이 부분은 수투에서도 잘 나오고 당연히 미적분에서도 나오는 얘기인 거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어. 그치? 이런 상황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 몇 번 도와줘야 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몇 번 도와줘야 돼? 한 번만 도와줘도 돼. 이건 어쨌든 극한값은 존재하는 상황인 거잖아. 극한값만 존재하면은 괜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좀 전에 해줬던 얘기를 적용해서 스텝 2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스텝 2에 이거야. 지금 구간별, 그 다음에 절대값, 마지막에 한 거는 곱함수거든? 요 세 개가 신기하게도 여기 지금 기억, 니은, 디귿에 이 기출에 다 들어가 있어. 기억은 구간별 함수인 거고, 니은은 절대값에 대한 얘기고, 디귿은 곱함수에 대한 얘기야. 세 개를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 한번 어렵지 않으니까 잠깐 해봐. 디귿 좀 헷갈려. 디귿만 같이 해볼게. 디귿 보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상황인 거야. 이 디귿을 보는데 fx가 0에서 미분 가능하도록이라고 했는데 요거 우리 0 쪽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생각해보자. x가 0보다 작을 때 이쪽은 x가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보면은 함수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면 이쪽으로 이렇게 왔어. 그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은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를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 지금 불연속인 상황 알 수 있잖아. 불연속이 되는 상황인 거니까 따라서 0인 지점에서 도와줘야 되는 건데 뭐가 도와주냐? 여기 x 케이스가 들어가 있지. 그치? 근데 x가 이렇게 한 번만 도와준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얘를 연속으로밖에 못 만든다는 얘기야. 연속으로 만들고 한 번 더 도와줘야 미분 가능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아까 좀 전에 증명으로 설명했던 거였거든. 한 번 도와주면 연속까지만 만들 수 있고 한 번 더 도와주면 미분 가능까지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영인자가 하나 더 있으면 된다고 기호를 해놓으면 될 것 같아. 연속을 만드는 상황에서 영인자가 하나 더 있으면 되겠지. 그치? 우리 원래 이런 것도 했었잖아.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이 뭐 이렇게 돼 있는 구간별 함수가 있다 해보자. 그치? 얘는 x가 몇 개 필요해? 이거 연속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2개 필요했었지. 그럼 미분 가능 만들려면 몇 개 필요할까? 미분 가능 만들려면 이제 3개 필요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연속 만들어주는 것보다 하나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 그치? 그렇게 하면은 딱 연속까지 만드는 게 2개가 되는 거고, 이게 y는 x분의 1일 때 얘기야. x. 이쪽에 x분의 1이면 영인자가 2개 있어야 여기 연속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였잖아. 그치? 그럼 하나 더 있으면 미분 가능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면 돼. 그치? 이게 x제곱분의 1이면 영인자 이제 3개 필요한 거였었고, 연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면은 시험 볼 때 뭔가 헷갈림 없이 그냥 미분 막 이리저리 하면서 고민할 필요 없이 영인자 몇 개 필요하네?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좀 다듬는 형태로 해야 되겠다. 맞지? 여기 109쪽, 110쪽에 있는 예제 1번, 예제 2번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 건데 합성함수의 불연속 의심점에 대한 얘기였던 거니까 이거 이제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정리를 해놓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곱함수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 합성함수에 관련한 미분 가능성인데 이거 그냥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야. 한번 정리만 다시 해볼게. y는 gfx를 해볼까? gfx 이렇게 잡았을 때 얘를 미분해서 이 미분 결수가 존재하려고 하면은 g'fx랑 그 다음에 f'x가 다 존재해야 돼.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이 안에 있는 속함수가 미분 결수가 정의되는 지점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게 첫 번째. 근데 속함수 자체가 미분 가능해야 된다고. 미분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겉함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gx가 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 지점이 -1이고 여기가 지금 1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y는 gx였다 해보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1인 지점에서 미분 불가, 1인 지점에서 미분 불가한 건데 이건 실제로는 이만큼이 -1일 때랑 얘가 1일 때를 봐야 된다 볼 수 있겠지. 그치? fx가 -1일 때, 1일 때. 그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었던 연속성에 대한 얘기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fx가 -1이 되는 x값과 fx가 1이 되는 x값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서 가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 111쪽에 있는 그 예제 3번 문제 잠깐 한번 생각해봐. 예제 3번 문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는 몇 개냐를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일단 그걸 보려고 하면은 우선은 미분 불가 의심점을 먼저 골라봐. 미분 불가 의심점이 몇 개인지를 골라보고 그 중에서 미분 가능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걸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돼.
다 됐어.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y는 fgx였는데 잠깐 기다릴 거야. 준영이 이해 잘했어. 미분 불가 의심점이 이거 미분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면은 y 프라임은 f 프라임 gx에 g 프라임 x 이게 얘도 정의돼야 되고 얘도 지금 정의돼. 다 존재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근데 보면은 g 프라임 x는 당연히 다항함수니까 그냥 존재하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만 해결되면 된다. 이렇게 보면은 이 안에 f가 불연속이었던 지점, 미분 불가였던 지점은 마이너스 1과 1인 거니까 요게 gx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쪽이 gx가 1. 이 두 군데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렇게 본다를 하면은 실제로 마이너스 1과 1이 되는 지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원래 함수가 지금 gx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그치?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여기 이 부분이 1, gx는 2 곱하기 x-1에 제곱하고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붙이면 돼. 이렇게 하고 나면은 1,-1이 요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여기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보려고 하면은 얘가 그래프가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0 대입했을 때 1이 됐던 거니까 이렇게 잡아. 생각해보면 원래는 지금 이렇게 따져봐야 돼.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세 군데를 지금 찾아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지. 요 세 개가 미분 불가 의심점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그 중에서 미분 가능으로 바뀌는 거 있어? 뭐가 바뀌었지? 1이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마이너스 1 플러스라서, 그치? 마이너스 1 플러스라서 이쪽이 마이너스 1 플러스인 부분의 기울기가 그냥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 그치? 이 부분이 하나는 이렇게 오고 하나는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쪽은 1 플러스라 1 마이너스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다고 하면은 1 마이너스 1 플러스 상황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랑 여기 기울기가 다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지점은 둘 다 마이너스 1 플러스 상황인 거니까 어차피 여기 이 지점에서의 이 기울기랑 이제 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도와줬다 생각해도 돼. 이 G'X가 요 지점에서 지금 0인 거거든. 그치? 얘 기울기가 0인 거니까 여기에서 연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좌미계랑 우미계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 GX가 미분 가능인 지점, 미분계수 0인 지점에서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가 될 거야. 이거 특히 미적분에서 자주 나오니까 합성함수 뭐 작년에 수능에도 나왔고 뭐 올해도 계속 나올 거고 앞으로도 나올 주제가 합성함수인 거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 113쪽으로 가보자. 113쪽. 113쪽에 결국 미분 가능성 문제의 핵심은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건데 그 가운데 단락에 보면 이런 말 있지? 먼저 1, 2, 3, 4번의 경우는 fx, g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그다음 사칙 연산 또한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fx랑 gx가 각각만 미분 가능하면은 다 계산이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미분 가능이면 당연히 연속이기도 할 거니까 fa랑 ga는 다 존재할 거거든. 그러면 고배미분법이나 목세미분법에서 특별하게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아니면은 다 정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굳이 따지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중요했던 부분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랑 역함수의 미분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좀 정리를 해놓자는 얘기야. 그냥 그렇게 본다라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게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 114쪽에 넘어가면은 좀 전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정리돼 있어. 114쪽에 사칙연산 함수는 미분 불가능 후보 찾는 거는 그냥 fx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랑 gx가 미분 불가능한 점을 다 이제 합집합으로 만들면 된다. 그치? 근데 합성함수의 미분 불가능 의심점은 우리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속함수가 미분 불가인 지점과 겉함수에 대응되는 속함수의 x값 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 그 예제 1번 있지. 그 116쪽에 예제 1번 보면은 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 다 안 따져봐도 되니까 뭐 한번 따져보냐면은 미분 불가 의심점이 몇 개인지는 한번 따져봐. 미분 불가 의심점. 예제 1번에. 116쪽의 예제 1번에 이게 fgx가 지금 속함수, 겉함수가 반대로 들어간 상황까지 다 따져보라고 있잖아. 그치? 여기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어. 이거 불연속 의심점 한번 보면은 얘는 gx가 이게 y는 fx잖아. 이게 y는 fx고 y는 gx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본다를 하면은 gx 미분 불가인 지점 일단 이거는 x는 2가 확정이야. x는 2 미분 불가 의심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그거 말고도 f 안에 들어갈 때를 봐야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1과 1을 여기다 이렇게 그어봐야 돼.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그었다면은 1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그어봐야 되겠지. 이렇게. 그어서
대응되는 x값이 뭔지를 이제 관찰을 해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는 이제 3이 되겠지? 3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여기 1이 되는 거니까 x는 1과 3도 불연속 의심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혜림이 이거 괜찮아? 이해 안 되면 얘기해줘.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상황은 fx가 지금 반대로 x는 마이너스 1과 1에서는 속함수인 거니까 미분 불가 의심점. 그치? 근데 나머지 하나는 겉함수가 2인 지점인 거잖아. 겉함수가 2인 지점인 거니까 여기 요 부분이 지금 1, 마이너스 1,1이거든? 1이면은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어줘야겠네? 이렇게 위에다 그었을 때 대응되는 이 x값, x값 하나 더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 x값은 4가 나온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얘네들을 다 합치면 그게 미분 불가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면 돼. 둘이 이렇게 곱하기 형식으로 돼 있던 거니까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치? 괜찮지? 미분 불가 의심점에 대해서 합성하면서 미분 불가 의심점. 근데 특히 이게 미적분 30번 문제나 28번권 문제 되게 많이 나오니까 요 내용을 이제 덮어 씌워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 설명할 때 이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 이렇게. 그 예제 2번에 있는 내용은 아까 증명을 미분결세 정의로 해봤어. 해봤던 거고 여기는 이제 좌미계, 우미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거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118쪽에 가서 제일 위에 줄에 보면은 아까 우리 했던 말 다시 한번 있거든?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한 지점에 대해서는 FA가 0이면 미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돼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었던 거고 이거 말고도 극한이 존재할 때의 불연속인 상황 그 다음에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대한 상황 이런 것까지도 다 다뤘던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연결시킬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지어볼게. 121쪽으로 한번 가보자. 121쪽. 121쪽에 역함수의 미분법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할 부분이거든. 합성함수랑 별개로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시험 현장에서 아는 게 아니라 미리 좀 고민을 해놔야 되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지. 뭐냐면은 이 G' A가 F' B분의 1이다. 이렇게 둘이 반대 방향 쪽에 대응되는 점이라고 해서 Y는 X에 대해서 반대 방향 쪽에 대응되는 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다 해봐. G' A의 미분불가 의심점은 이게 F의 역함수라 봤을 때 어디가 미분불가 의심점이겠어? F에서 어디? P인 지점. 이 부분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얘도 존재하지 않겠지. 그러니까는 원래 함수가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그래프로 내가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함수 하나가 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끊어졌어. 끊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로 하면은 이렇게 갔다 이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됐다가 뭐 이렇게 갔다고 해보자. 갔으면은 y는 x를 이렇게 그어봤을 때 얘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보면은 이 지점이 b라고 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대응되는 지점이 a야.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축을 만들어 놓고 보면은 이쪽이 이제 A가 되고 얘가 B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거는 요게 Y는 fx라고 보고 요쪽이 Y는 gx라고 봐. 이렇게 봤을 때 fx가 그러니까 gx가 어디에서 미분 불가능인 지점인지를 생각해 보려 하면은 fx가 b에서 미분 불가능인 거잖아. 그치? 얘가 마주보고 있는 요 지점 있지. 여기에서 미분 불가 의심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 외울 것도 없고 역함수가 미분 불가인 지점이 미분 불가 의심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걸 돌려봐 놨을 때. 그치?
근데 이제 역함수는 주의해야 될 게 이거 말고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소재가 하나 더 있어. 뭐지 그게? 분모가 0인 상황이라고. 분모가 0인 상황인 거니까 이런 상황 하나 좀 경계를 해놔야 되겠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미분계수 0 찍고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 이거 본다 하면은 이쪽에 이렇게 만들어서 배치를 시켜보면 여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봤을 때 얘가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잡아보면은 이 상황에서 미분계수가 0인 지점. 근데 여기는 접선은 있지만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원래 함수의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역함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전히 미분 불가인 지점을 바뀐다.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 더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다. 맞지? 그 나머지는 121쪽에 있는 내용은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인 거니까 이제 벽을 넘은 역함수로 하는 건 그냥 x랑 y 자리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야. 역함수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22쪽에 있는 내용도 뭐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역함수 미분법 문제풀이 알고리즘 같은 것들인데 이거 우리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얘기인 거니까 한번 참고해 놓고 넘어가 보기로 하고 그 123쪽에 있는 역함수 미분법의 암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그냥 이제 했던 대로야. G'1이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어. 근데 fx가 x3승 플러스 x3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야. 근데 G' 1의 값을 물어봤어. G' 1의 값을 물어봤으면 이 G1이 A라고 했을 때 마주보고 있는 지점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지. 그렇게 봤을 때 0 대입하면 1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바로 f' 0분의 1이라고 이렇게 거의 암산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거 좀 참고해 두면 되겠다. 그치? 스텝 1, 스텝 2, 124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게. 스텝 1은 정말 쉬울 거고 스텝 2 문제 잠깐만 한번 생각해봐. 미나 아까 이거 무슨 얘기였었냐면은 요거 있지. 여기서 gx 빼기 ax가 이렇게 절대값 함수가 나와 있는 상황. 이건 빼기 함수의 관점 이해됐어? 이렇게 된 거는? 이왕말? 요 그래프. 근데 빼기 AX가 여기 그냥 ax 넘어간 거야. ax 넘어간 건데. 이걸 그린 거야? 응? 이걸 그린 거야? 그치? 이거 그린 거지. 근데 AX 했는 걸 어떻게 해? 얘 지금 넘어갔을 때 절대값이 들어가 있잖아. 네. 그러면 이건 지금 x축에 대해서 그대로 다 끌어올린 거야. 어떤 3차 함수가 있잖아. 3차 함수. 빼기 여기에 3차 함수. 이거 3차 함수인 건데 얘를 절대값으로 씌워 끌어올린 건데 그 점이 0, 3, 4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x가 네. 0, 3, 4 이렇게 얘기한 상황인 거니까 얘를 먼저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gx라고 하는 거는 여기 0 대입하면 그냥 0이지. 0,0 지나갈 거야. 원래 ax 더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이 부분을 다 이렇게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여기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fx 빼기 ax가 이렇게 됐었다고 하면은 얘를 넘겨서 보면 다시 원래 함수로 이렇게 지금 돌아오는 거거든. 이게 AX야? 얘는 진짜 y는 0이었던 거지. y는 0이었던 거고 y는 ax가 원래 여기서 거꾸로 보면 돼. 만약 이 그래프가 거꾸로 가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넘겨서 ax를 해버리면.
근데 얘는 응. ax 빼면 그냥 3차함수인데 응. 얘는 ax 더했다고 이게 올라와요? 그치. 전부 다 올라가게 되지. 3차 함수가 원래는 지금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최고차함수 1이었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게 지금 3차 함수인 거야. 요렇게 가는 게 3차 함수였는데 거기서 AX를 빼버렸어. 네. 빼면은 함수가 이렇게 바뀌겠지. 요렇게. 절대값 빼고 생각하면 돼. 절대값 빼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거든?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이거 y는 ax, 이거 y는 fx. 그럼 빼기 함수를 만들면 이거는 여기 각각의 지점에 대해서 다 절대값 이렇게 되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잖아. 이건 y는 fx 빼기 ax 이렇게. 이건 이해돼? 응. 함수값이 다 0인 지점인 거잖아. 그치? 그럼 거기다 이제 절대값 씌운 함수는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쪽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알 것 같다? 이 스텝 2 문제 괜찮아? 됐어? 스텝 2 문제? 여기 125쪽에 제일 마지막 단락에 좀 전에 했던 얘기들이 정리되어 있지. 미분 불가능한 점은 역함수인 gx에서도 미분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fx의 접선의 길이가 0인 점도 미분 불가능한 점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하나 좀 표시를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매개변수랑 음함수의 미분법은 우리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여기는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그 130쪽 있지. 130쪽에 있는 예제 4번 문제는 좀 잘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 요 유형으로 좀 문제가 잘 나오거든. 요거 잠깐만 한번 시도해봐. 조금 옛날 기출이긴 한데 잘 되는지 아니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지를 한번 점검해봐. 130쪽. 다 됐어? 이거 이제 문제 해석을 좀 같이 해볼게. 이게 무슨 의미였냐면은 y는 t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얘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 t에 대해서 교점이 3개가 잡히잖아?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이제 ft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이쪽이 ft다.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작은 값을 GT로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 각각 FT, GT. 그치? 근데 이게 왜 종종 출제가 되냐면은 역함수라는 표현을 딱히 하진 않았지만은 이게 반대로 대응을 시키고 있거든. 그러니까 y 값에 대해서 x 쪽 이쪽으로 이렇게 대응을 시키고 있지. 그치? 이 반대로 대응시키는 함수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니까 이런 것들이 출제되는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 개념 자체를 좀 이해해 놓을 필요가 있겠어. 이거 좀 역함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대응시킨 거야. y 쪽을 대응시켜서 x가 튀어나오는 형태.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바뀌어버려. 이 부분이 t가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잖아? 이렇게 바뀌면 이 식에 대해서는 이쪽이 f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부분이 여기가 gt가 되는 거. 이렇게, 그치?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문제에서 지금 우리는 뭐를 찾아야 되냐면은 ht가 t 곱하기 그 다음에 ft 빼기 gt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h'5를 구하라 했으니까 h''t는 하고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 ft 빼기 gt, 플러스하고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f't에 마이너스 g't. 지금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거든.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결국에 그냥 5를 대입했을 때 h'5는 f5에 빼기 g5 이렇게 하나 쓴 거고, 그치? 여기다가 플러스 한 다음에 5 곱하기 f'5 빼기 g'5를 하나 이렇게 더 넣어놓으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이거 계산할 수 있느냐는 얘기야. f5랑 g5는 어떻게 계산해? 어떻게 계산하면 되지? 요 식이 y는 x3승에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가 있어. 이렇게 있으면 이 y 자리에다 뭐 대입할까? 그치 5를 이렇게 지금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이 값이 5일 때 이런 부분이 이제 5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5일 때라 본다 하면은 그때 x 값들이 뭔지를 계산을 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다 지워봐. 서로 양쪽으로 이렇게 지워버리고 나면은 이쪽이 x로 묶었을 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야. 그치? 그래서 는 0인 건데 얘 한번 인수분해하면 x에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은 0인 거니까 x는 0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마이너스 5랑 3이랑 0이 나온 건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값 3인 거지.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돼? 이게 F5란 얘기야. 이게 3이. 3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F5인 거. 이게 F5인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G5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정리를 거꾸로 대응시키는 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치? 나머지 부분은 F'5랑 G'5 구하는 거는 어떻게 또 하면 되냐면은 이거는 미분을 원래 식에서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니까 t는 하고 이쪽이 x자리가 지금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fx의 3승 플러스 2 곱하기 fx의 제곱 빼기 15 곱하기 fx 여기다가 플러스 5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걸 양변을 t? 이거 좀 잘못 썼지? 여기 ft라고 고쳐야 되는데 여기 ft t 이렇게 고치고 나서 요걸 이제 미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한번 5를 대입하면은 이제 f'5가 뭔지가 나오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좀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어. 그치? 자주 나오는 주제니까 이거 한번 참고로 잘 해놔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역시 대부분 우리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쭉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결국에 그 135쪽까지 좀 정리해오면 됐어요. 135쪽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부분 미분법 부분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나 변곡점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거든. 근데 이계도함수를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이런 것들 얘기를 좀 같이 연결시켜서 해보도록 할게. 그치? 우리 잠깐 쉬었다 계속하자.
이거 원래 이 문제 T는 얘다 그냥 잡은 거. 방정식 만든 거야. 방정식. y는 t랑 y는 지금 x 세제곱 이 함수 있잖아. 이 3차 함수랑 이 교점을 봐야 되는 거잖아. 교점에 대한 식을 만든 거라 볼 수 있겠어. 그래서
그 시간 안에 풀고 그 다음에 설명 듣고 터키잭스 관련해서 영상 보고 가도 되니까. 나도 나중에 할 수 있으면 다시 하는 형태로 하면 어떨까? 뭔가 원래보다 이 27부 좀 많이 풀어봐. 27부랑 그 미적분 좀 그 문제 나눠줄게. 응. 예은이 뭐 어떻게 모르겠어? 내일 일단 한번 내일 그렇게 해보고. 우리 평정으로 넘어갈게. 평정. 평정 우리 105쪽까지 했었거든. 105쪽. 수원이랑 수투랑 이제 수원 마무리하고 나면은 수원 수투 두 권을 거들게 풀었던 거를 다 했겠지? 그래서 걷어서 거기 오답들을 전부 다 개인별로 오답 노트로 다시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이 기출이랑 했던 것들 한번 그렇게 묶어서 풀어보고 또 틀리는 문제 있으면 책에서 돌아와가지고 어떤 태도를 갖고 풀기로 했었지 이거 정리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이제 수원 조만간 다 풀면은 그렇게 같이 내줘. 내주면은 정리를 같이 해보기로 할게. 이 부분 106쪽에 있는 텔레스코핑 부분은 큰 데다 큰 거 놓고 작은 데다 작은 거 넣는다고 했던 거. 그래서 이거 그냥 부분 분수를 바꾸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웃한 두 항의 차이로 돼 있는 수열들 있잖아. 그거에 대한 정리를 했던 거니까 뭐 이거 큰 어려움이 없어. 이거는 했던 얘기들 이제 반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쭉 보면 되는데 여기 109쪽에 있는 내용들도 할만할 거고. 근데 기출이 52번 봐봐. 52번이 재작년 이제 기출이었어. 수능에 나왔어. 수능에 11번급으로
출제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11번이야 12번. 근데 이 파트가 지금 이 단원이랑 그 다음 단원 있지. 그 두 단원 정도가 약간 2등급에서 3등급 뭔가 애매한 점수다라고 할 때 반드시 맞춰야 되는 번호대잖아. 11번, 12번. 그죠? 그런 번호들에서 수열이 점화식 말고 그냥 수열로 나온다 하면은 시그마 들어간 수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딱 보자마자 좀 잘 풀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 있는 건가? 이런 게 좀 확인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어. 그래서 요거 52번 해볼 건데 그 앞에 뭐 조금 51번이나 이런 거 막힐 것 같으면은 적용하기부터 좀 먼저 해보고 나서 해봐도 되고 뭐 괜찮다 하면 52번 한번 바로 풀어봐. 체화기에서부터 금방 할 수 있겠지? 109 쪽부터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좀 이론 다시 설명해줄까? 근데 여기 두 개항 차이라고 하는 거 이해됐어? 얘랑 얘랑? 응.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 한 거지. 응. 근데 여기 8분의 1인데? 그치? 응. 뭔가 이상한데. 그치고 있어. 그치고 있어? 체화하기부터 그냥 해보자. 조금 생각보다 막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어? 9분의 1. 아, 9분의 1 맞았다고? 아, 앞에 거, 아, 맞네.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나 남겼어요. 맞다. 내가 잘못 얘기했다. 이건 지금 몇 개 항 차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그치, 이건 한 개 항 차이인 거. 그래서 앞에 하나 남고 뒤에 하나 남는 거지, 이렇게. 사실 그거네. D는 이미 맞았는데? 첫 항이 틀렸나 보다. 첫 항 4라고 나온 거지. 첫 항 4가 아닌데? 아니. 아, 첫 항 4 맞다.
미안. 그럼 첫 항 사고 D가 2면은 이거 아니에요? 아, 내가 잘못 봤다. 맞아. 미안. 아니, 적용은 49번. A n 플러스 B라고 잡았어? 근데 그렇게 가기보다는 일단 뭘 먼저 해보냐면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 49번 문제인데 시그마 캔 1부터 해서 4까지 하고 여기 AK 곱하기 AK 플러스 1분의 1 요게 12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치? 그러면은 이거 부분분수로 일단 정리해보면 AK 플러스 1 빼기 AK분의 1 하고 이 뒤에는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시그마 캔 1부터 4까지를 이렇게 지금 붙인 상황인 건데 여기가 이게 지금 공차잖아. 그치? 이게 지금 공차가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에다 이제 대입을 하면 돼요. 대입을 해버리면 여기는 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지? 는 하고 D분의 1이 앞에 깔렸어. D분의 1 앞에 깔리고 그 다음에 이쪽이 시그마 캔 1에서부터 4까지 한 다음에 이거 시그마 그냥 빼자. 시그마 빼고 바로 계산해버리면 여기는 1 대입하면 그러니까 작은 쪽에다가 작은 거 대입하고 작은 쪽에 둘 중에 작은 쪽에다가 작은 거 대입하고 큰 쪽에다가 큰 거 대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니까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면 여기는 1항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여기 5항분의 1 이렇게 식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그치?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제 계산 마무리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써봐. D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A1분의 1 빼기 A5분의 1이면은 요거는 이렇게 둘이 정리할 수 있겠지? 합쳐봐. 통분하면은 5항에서 1항 뺀 거니까 이게 4D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이렇게 정리됐지. 그치? 그치? 그러면 따라서 여기에서 D끼리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A1 곱하기 A5분의 4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요 값이 지금 12분의 1이어야 되는 거야. 얘가 12분의 1. 12분의 1이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렇게 또 지워버리면 4가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둘이 곱한 게 48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찾을 수가 있겠다. 그치? 근데 이제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들어갈 숫자들을 생각해보면 1, 48 2, 24 3, 16 이런 형태로 쭉 갈 수 있다고. 그치? 4, 12 그리고 6, 8 이렇게 써보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문제에서 얘기한 상황을 그대로 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둘이 차이가 4D인데 47이란 말이죠. 그럼 이건 모든 항의 자연수를 얘기할 수 없겠지. 그치? 여기 그럼 여기 지금 다 4의 배수만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얘 안 되고 얘 되고 얘 안 되고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이 상황이 정답이라고 바로 체크할 수 있겠다. 이게 지금 정답인 거니까 4D는 8이다 해서 D는 2가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그치? 시그마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뭐야? 시그마? 네, 그치, 나열이야. 그치. 그러니까 공식을 먼저 생각한다가 아니라 그냥 나열을 해서 규칙을 찾는 데 집중을 해야 돼. 그치.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51번 같은 문제 봤을 때 뭔가 대처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일단 나열을 하면서 고민을 해봐야 돼. 나열하면서 규칙을 찾는다 이런 형태로 가야 되겠지. 그치? 오, 잘했어. 응. 이거는 좀 어려웠어. 어떻게 정리해? 그치. 그러니까 좀 발상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만 해봐봐. 여기에서 보면은 이웃한 두 개의 항으로 만들고 싶은 건데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웃한 두 개의 항으로 이 AK 때문에 만들어지지가 않거든. 그러면은 일단 전개를 한 다음에 얘를 강제로 AK 플러스 1 빼기 D로 바꿔. AK를. 네. 그치? 그렇게 한 다음에 한 칸 차이로 이렇게 정리하는 쪽으로 간다고 볼 수 있겠어. 그래서 발상적이었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가면 이제 계산돼. 칠? 요게 잘못된 것 같은데? A3가 5다 바로 이렇게 잡혀? 그럼 AN이 바로 정리되지. 공차 2니까. 됐어. 근데 앞에까지 51번까지 괜찮아? 51번에 51번은 좀 같이 해볼게. 51번 잘 안 된 사람들은 같이 해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8까지에 대해서 여기 루트 AK 플러스 1. 근데 이거 바로 유리화를 해버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유리화 해보자. AK 플러스 1 빼기 AK 만들고 그다음 위에는 뭘 쓰냐면은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승을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 좀 곱해야 되겠지? 루트 AK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AK 이렇게 식정리하면 되지. 그치?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그러면 아까처럼 지금 우리 이거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 이게 D라고 하는 게 잡혀있다. 이거 D라고 하는 거 알고 있지. D가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 식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은 D분의 1 먼저 써. D분의 1 쓰고 그 다음에 시그마 K 1부터 해서 8까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루트 A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AK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이게 빼기 형태로 안 돼 있긴 하지만 1, 2, 3, 4 대입하면은 짝수홀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 보이지.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은 한 방에 넣어서 계산하려 하지 말고 이건 지금 큰데 큰 거 넣고 작은데 작은 거 넣는 상황은 아니잖아.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거니까 일단 전개를 해볼 생각을 쭉 나열을 해보는 거야. 나열을 해본다라면은 처음에 1부터 대입해.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인 거니까 짝수거든. 짝수 상황인 거니까 양수지. 루트 A 2가 된다는 사실. 루트 A2에서 플러스 루트 A1로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마이너스 바뀌고 이쪽은 루트 A3에 플러스 루트 A2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지. 그치? 하고 나서 또 3 한번 대입해보면 루트 A4에 플러스 루트 A3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된다고. 그치? 이거를 계속 해나가면 결국 마지막에 뭐가 정리가 될 거냐면은 8까지 대입할 거니까 마이너스 1로 끝나네. 마이너스 끝나고 여기가 루트 A8에 그다음에 플러스 루트 A9로 이렇게 끝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규칙을 찾을 때는 지우는 거에서도 규칙을 찾아봐. 얘랑 얘가 둘이 이렇게 지워졌어. 그치? 이렇게 지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랑 요게 이렇게 또 지워졌지. 근데 이거는 이제 남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일 앞에서 두 번째 게 남는 거니까 여기도 마지막에 제일 앞에서 이제 두 번째 거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게 불안하면 앞에 거 하나 더 써봐도 돼. 앞에 거 써보면 결국에 이 계산이 마지막에 여기 98을 거꾸로 썼네. 98이 여기 있었지. 9랑 8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니까 이쪽이 이렇게 지어지고 끝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식 정리해보면 d분의 1을 다시 한번 써볼게. d분의 1 쓰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루트 A1에서 루트 A9을 이렇게 빼는 형태로 정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면 공차랑 첫 장도 D고 공차도 D라고 그랬어. 그러면 일반항을 바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일반항이라는 거는 DN이 되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DN 이렇게 바로 만들어 버리면 되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은 이 식은 D분의 1 하고 여기 1 대입하면은 루트 D가 되겠지? 루트 D. 그 다음에 빼기 9 대입하면은 루트 3D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루트 3D가 이렇게 앞으로 빠졌으니까 3루트 D 이렇게 쓰고 이 값이 얼마라고 한 거냐면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맞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마무리하면 되겠어. 여기 해보면 이만큼이 마이너스 2루트 D. 둘이 곱하면은 그래서 루트 D분의 1인 거잖아. 루트 D분의 1이 2지? 2? 2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상황인 거니까 둘이 이렇게 요거 이렇게 날려버리고 나면은 그러면 D 값이 이제 9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죠? 이게 정답이네. 이렇게. 결국엔 나열이야. 나열을 통해서 규칙을 파악하자. 시그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지. (52번) 후딱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직 딱 이 상황이 아닌가?
52번 넘어가도 돼? 선이 됐어? 52번? 하고 있어. 혜림이 됐어? 아직 하고 있어? 그래서 보면은 일단 공차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둘이는 같으면 안 돼. 그치? 무조건 마이너스가 붙어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A6은 A8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절대값 표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8이라고 하는 부호가 중요해. A8의 부호가 양수다라고 지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다. 왜냐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봤던 식이 결국에 A6 더하기 A8은 0인 거니까 A7이 0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거든. 7항이 0이라고 하는 게 확인됐으니까 8항은 0보다 크다 지금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뭘 써놓냐면은 이거 잘 연습을 해놔. A에는 공차가 D야. 그리고 M 빼기 7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지. 일반항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그러니까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부호 잡는 거, 이 두 개를 좀 잘 해놓을 수 있으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나머지는 했던 것들 또 반복이야. 또 반복인 거니까 여기서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 하고 이 앞에는 둘이 빼버리면 D분의 1 이렇게 지금 붙게 되는 거고, 시그마 캔 1부터 해서 5까지 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계산해보면 D분의 1하고 A1분의 1 빼기 A6분의 1 이렇게 들어간 상황을 체크할 수 있지. 한 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하고 여기다 6 대입해서 계산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치? 마지막에 시그마 값 구하려 한 것도 시그마 캔 1에서부터 15까지의 AK면 요거는 이제 15개 곱하기 A8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해 놓으면 된다. 그치? 여기 114쪽이랑 115쪽에 있는 내용들 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SN을 AN으로 바꾸거나 AN을 SN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들. 그치? 근데 주로 그러니까 두 개라고 보면 돼. 대체로 거의 대부분 문제 수열의 풀이 방법은 이 두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나열인 거. 그치? 나열을 해서 규칙 파악한다. 규칙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그 뒤에서 나오는 점화식 문제들은 그 전에 이제 어떤 점화식의 구조를 잘 관찰한다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는 식 조작이 있다. 식 조작. 식 조작인 건데 이것도 종류가 몇 개 있지만은 그 중에서 특히 이 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SN과 AN 사이를 왔다 갔다를 자유롭게 해서 SN과 AN이 섞여 있는 항등식이나 이런 식들에서 한쪽으로 몰아야 된다는 얘기야. AN 쪽으로 정리를 하거나 SN 쪽으로 정리를 하거나 그렇게 몰아서 가는 방법들을 좀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좀 정리해보면 되겠지. 그치?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문제 좀 잘 나오거든? 뭐가 잘 나오냐면 117쪽에 있는 부분을 봐봐. 117쪽? 117쪽부터 있는 내용들 쭉 연결시켜 보면은 결국에 무슨 문제로 연결되냐면은 작년 수능 12번이랑 연결돼. 작년 수능 12번. 그치? 근데 작년 수능 12번 능숙하게 풀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면은 일단 이 체화기를 봐야 되는데, 체화기도 의외로 좀 약간 수열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은 이 체화기 문제도 좀 막히는 경우가 있었거든.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됐어. 됐어. 어이구, 여긴 다 슈르륵 잘 풀었네. 어디까지 잘 풀었어? 방학 때. 응. 아, 미리 해놨었어, 여기? 방학 때 응. 쌤이 수원 응. 수업하실 때 응. 이거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서. 아, 이거 했던 게. 네. 그 시그마 있으면 꺼내라고. 아, 저번 겨울방학 때. 아, 이건 괜찮았어? 어이구,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군. 이런 거
이제 안 틀린 것 같다? 그리고 이게 급수에서도 좀 필요한 개념이라서 잘 정리해놓으면 되겠다. 어디까지 했어 그러면? 아 여기까지 했어? 이거 잘했어. 단어도 잘했어. 근데 요거 조금 한 가지 주의해 놓아야 될 사항은 이제 예제 1번에 보면은 이렇게 된 게 있지? 예제 1번에 봤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n까지에 대해서 k 플러스 1분의 ak 쓰고 요게 이제 n제곱 플러스 n이다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면 어떻게 할 거야?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면 일단 그냥 1 없이 계산해 볼까? 1 없이 계산한다 하면은 이거 자체를 SN으로 놓은 다음에 N-1 대비해서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사실 이 내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요 식 있잖아. 이 식은 무슨 수열일까?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게 바로 보여야 돼. 그치? 왜냐면은 시그마 값이 N에 대한 2차 식인데 상수항도 없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1항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로 볼 수가 있다고. 그치? 그래서 보자마자 그럼 N 플러스 1분의 AN은 얘 미분한다 생각하면 2n에다가 그냥 이게 끝이네. 1 대입하면 2 되니까 여기도 1 대입하면 2 되는 상황. 이렇게 바로 만들어 버리는 거 해석하면 되지. 해놓고 나서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따라서 an은 2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n이 1보다 크거나다는 표시를 이렇게 꼭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좀 만들면 된다. 근데 내가 아까 질문했던 건 뭐였냐면은 여기 이 부분이 만약에 플러스 이렇게 1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본 거였거든. 이쪽이 플러스 1,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서 다시 한번 지워놓고 보면은 첫 항은 그냥 2분의 A1인 거야. 2분의 A1이 3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첫 항은 6이다 이렇게 따로 잡아줘야 되겠지. 이렇게 따로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은 계산이야. n 플러스 1분의 AN은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이 계산할 때 빠른 암산으로 한다라면은 요 상수항을 이렇게 지어줘야 돼. 가리고 보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또 2n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이렇게 나와서 나머지는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뜰 때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두 개로 잘라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치? 이게 원리가 뭐였냐면은 이거였어. 뒤에 상수항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2항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계산이 돼. 봐보면 SN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SN-1은 n-1의 제곱 플러스 n-1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 둘이를 이렇게 빼버려. 둘이를 빼면은 이쪽에서 얘가 이렇게 사라지지. 상수항들끼리 어차피 사라지니까 그냥 상수항이 없는 것의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다. 이해 안 됐어? 요건 이해됐어? 여기까지는? 이건 이해됐어? 요거? 상수항 없이 취급해야 된다는 말 이해됐어? 안 됐어? 이렇게 지금 남아있잖아.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 계산해보면 요게 전개했을 때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얘에서 얘 빼면은 n제곱끼리 지워질 거고 그럼 n에다가 여기 n끼리도 이렇게 또 지워져. 지워지고 나면은 이게 다 지워졌으니까 2n이 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아까 우리 암산을 했던 거랑 계산 결과가 일치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조심해야 될 게 상수항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얘네끼리 SN에서 SN 빼기 1을 뺐을 때 얘는 어차피 지워지는 애들이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쓰려고 하면은 첫 항이 2인 것처럼 취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첫 항이 2인 것처럼. 첫 항이 2잖아. 이렇게 잡으면. 계산할 때. 그치? 그래서 암산할 때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면 된다.
56번 문제는 꼭 맞춰봐. 이거 작년 수능 문제야. 수열에서 15번이나 22번에 나오는 점화식 문제 빼고 다 맞추고 싶다를 하면은 사실 오늘 배운 내용이 가장 중요해.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거든. 이거나 아니면 등차 수열에 대한 뭐 그래프로 해석하는 그런 문제들 있지. 절대값 들어가 있고 이런 문제들. 거기에서 주로 출제가 된다고 보면 돼. 됐어. 성공했어. 아이고 잘했다. 56번 다들 잘 됐어? 아이고 잘했네. 응. 어이구 혜림이 성공했어. 응. 여기 A는 가운데 응. A가 플러스 2n 제곱 그 플러스 n 마이너스 1인데 어떻게 답은 맞게 나왔지? 계산 안 돼? 제가 잘못한 거 잘못한 것 같다? 미나 됐어. 계산이 안 맞아.
오잉. 2n 곱하기 n-2분의 1. 틀렸는데 그거? 여기 bk 플러스 1이라고 돼 있는데 좀 잘못 본 것 같아.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n까지의 bk 플러스 1 분의 위에는 ak 값이 2분의 1 n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일단 요거 이제 우리 빨리 계산할 수 있지? bn 플러스 1분의 하고 an 만들어 놓고 시작해. 이거는 여기 n이 되는데 빼기 2분의 1을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고. 1 대표했을 때 2분의 1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면 n이 1보다 크나 뜰 때에 대해서 바로 식을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 n에다 1을 대입해버리면 n1을 대입하면은 b2분의 a1이 2분의 1인 거야. 그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a1이 2라고 그랬잖아. 얘가 2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b2는 4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어. 그치? 그러면 b에는 아까 첫 항이 2였던 거니까 등비수열이다 얘기했으니까 b에는 2n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확인해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에 문제에서 물어본 건 얘 다시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b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2 곱하기 n 플러스 1이야. 얘 분의 an을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요게 n-2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답 구할 수 있어. 어디서 잘못했는지 찾았지? 됐어. 이것도 잘했다. 여기 129쪽까지 이번에 숙제로 줄게. 129쪽까지 숙제로 줄 테니까 기본적으로 그 급식표에다가 평정이랑 한한수 복습하는 날이라고 돼 있으면은 이제 수업 때 했던 내용들이랑 추가 숙제까지 해서 다 끝내놓고 한한수도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엔제랑 실모드를 이제 좀 푸는 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129쪽까지로 이렇게 숙제를 하고 한한수 아까 배웠던 부분까지 다시 복습해보기 이렇게 하도록 할게. 우리 그럼 자리를 이동해서 좀 계속 해보자.